저는 그 부산의 동맹대라고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맹대라고 하는 공학대학,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그만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있고요. 현재까지 부산시의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고, 여기 도서관이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그 세종 도서상을 받았던 게임은 훌륭하다라고 하는 책을 한 18권 정도 책을 썼고,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제 글이 한 13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수록이 돼가지고 애들이 그 대학 시험 칠 때 제 글을 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 본래 전공은 사회학인데, 사회학에서 IT 정책 쪽으로 박사 논문을 쓰고, 그 대구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있죠. 거기에 근무를 하다가 한 5년 정도 전에 부산으로 가서 지금 대학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학을 공부하고 IT 쪽을 하다 보니까 IT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로운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메타버스 하니까 여러 명이 사이트,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보는 거야? 저걸 어떻게 이해되는 거야? 이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이 메타버스 트렌드를 이 정도는 알아야 시는 이 정도는 알고 살자. 아마 지금 신노인 이 프로그램이 오늘로서 마지막인데 한 열 몇 번째예요? 12번째예요. 아마 신노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신노인이 뭐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초점을 메타버스의 트렌드, 이 메타버스 기술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을 이해하려면 그 선행지식 기술들이 또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분위기에 맞도록, 상황에 맞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기술이 등장하는데, 요즘 이 신기술, 새로운 기술, 최첨단 기술, 이 용어를 쓰다가 계속 최첨단 신기술, 이게 기술이 있었는데 신기술, 있는데 그거 갖고 못한다, 첨단 기술, 그 용어 갖고 또 못한다, 최첨단 기술. 그래갖고 요즘 쓰는 게 아니라 하이엔드 신기술. 이것은 뭐냐면 그냥 끝이 엔드시고 끝이잖아요, 그죠? 하이면 하늘 높이 끝. 이 이상 새로운 용어가 나올 수 없다. 이게 아니라 하이엔드 신기술인데, 이 신기술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조금 전에 이 김주아 앵커고, 여기는 김주아 앵커 본인이 아니고 김주아 앵커를 모방한 AI, AI 아바타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니까 그대로를 반복하죠, 그죠? 그래서 시도 반복되고 또 다른 수치도 반복해서 그대로 이야기하죠. 이 김주아 그 앵커가 이야기할 때, 동의를 구할 때는 약간 이렇게 굽히기도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아바타도 약간 굽혔죠, 그죠? 근데 이게 향후에는 기자나 앵커 직업도 AI를 다 가져가는 거죠. 예. 특히 정권이라든지 주식, 날씨, 이런 수치 자료 있잖아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AI를 잘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하이엔드 신기술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모션 센서, 생체 인식, 정강 현실, 빅데이터, 무인 자동차, 인공지능, 이런 우리 생소한 용어들에 영화에서 보는 이 영화의 한 장면들이거든요. 이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만들어지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보셨던 김주아 앵커가 기계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형태라는 우리가 보는, 이게 이제 하이엔드 신기술이고, 이 하이엔드 신기술이 계속 첨단 새로운 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 메타버스 신기술, 많은 신기술들 중에서 메타버스 신기술과 우리 주변에 있는 메타버스 신기술의 서비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를 일단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메타버스 무슨 버스지 했는데, 이 메타버스는 영어에서 올 때 메타라고 하는 영어와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을 합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뜻이 뭐냐면은, 메타버스가 무슨 버스냐 하면은, 유니버스라고 한다면은 현실 우리 오프라인 세계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유니버스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메타라고 하는 뜻은 초월한다는 뜻이니까 현실 세계 위에 있는 가상의 세계. 뭐 그렇다고 해서 위에 있다고 해서 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현실 세계를 인터넷에 옮겨놓은 세계. 그걸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을 초월해서 만들어진 세계고, 현실과 가상이 같이 있는 세계. 현실과 가상의 특별한 기술을 매개해서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은 그 SF 소설가가 이 용어를 맨 처음에 썼는데, 1992년도니까 제목됐죠. 근데 그저 그런가 보다 했더만은 어느 틈인가 아예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메타버스는 직접 현실 공간이 아니라 가상의 어떤 곳에서 모이는 곳이 됐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상 공간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고 뭔가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니까 메타버스가 필요했대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는 92년도에 만들었지만은 히트를 친 것은 거의 최근 한 5년 정도 사이. 어떻게 보면 한 1, 2년 사이에 이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가 발전되게 된 원인을 보면은 기술 요인, 이와 같은 IT, 정보통신기술에다가 코로나19의 비대면의 필요성에 일반 기업으로서는 이런 새로운 것을 통해서라도 뭔가 계속 기업을 유지를 해야 되는 필요성, 이것들이 합해져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게 인기가 확 폭발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 저런 기업들이 다 이 방식대로 하고, 또 여기에 특히 젊은 애들은 이게 재밌게 느껴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도 저거 별게 있겠어 이랬는데,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1억 명, 2억 명, 3억, 4억으로 늘어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기술적인 것과 비즈니스를 다 알기는 어렵고, 오늘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정도의 수준, 그만큼만 오늘 이해를 하고서 가져가면 되겠다. 그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메타버스, 그러면은 누가 메타버스를 쓰는 거야? 이제 코카콜라, 월마트, 랄프 로렌, 하나은행, 우리 금융거래 하나은행, 현대자동차, 구찌, 이런 기업에서 이 컴퓨터 가상 공간 안에 자기 기업들을 심어놨어요. 네,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다양한 그 기업에서 기업 홍보, 기업의 상품 홍보, 정치인들의 자기 홍보, 또 여기서 요즘 그 가수들은, 예전에는 가수들이 신곡 발표할 때 텔레비전에 나와서 신곡 발표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TV 일주일에 1시간도 안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 집에서 TV 일주일에 1시간 보나요? 어떤 경우 10분도 안 볼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는 하루에도 3시간, 4시간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TV에 나와서 자기 신곡을 발표해도
아무도 쳐다보지가 않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우리만 쳐다볼 뿐이지. 우리한테 뭐 신곡 발표해가지고 우리들이 와, 뭐 박수 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많이 보는 공간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젊은 애들이 많이 보는 공간이 어디냐? 메타버스 공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음악 콘서트, 신작 음악 발표, 영화 시사회, 토론회, 또 대학에서는 젊은 애들이 여러분들 자녀들, 대학생들이 그 신입생 학년에는 우리는 예전에 그 학교 앞에 술집에서 했잖아요. 요즘엔 애들이 내 몸은 각자 있으면서 그냥 인터넷 공간에 올라가서 활용해 나가는 거죠. 그 비대면 수업, 가상 전시관, 캠페인, 축제, 여기가 가상 부동산도 부동산을 여기다 만들어두고 부동산 사가라. 우리 생각할 때 그 안에서 잠도 못 자는데 누가 거기서 무슨 밥을 주나 이러는데 어쨌든 거기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대구라고 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인터넷 공간 안에 딱 동일하게 된 대구와 같은 공간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서 아파트도 짓고 용왕도서관도 짓고 찻집도 짓고 그것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나가진 않겠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그 정도는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좀 더 이해를 좀 더 하자면은 이 메타버스가 사실은 인터넷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공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야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이 종류가 어떤 거냐면은 이거부터 이야기할까요? 우리들 차를 운전해 갈 때 내비 되잖아요, 그죠? 예, 내비도 일종의 가상 공간입니다. 메타버스입니다. 차에 내비 다 켜시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길을 갈 때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하고 그 길 사이에 건물이 있고 가까이 가면 커지고 지나가면 건물이 없어지고 이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비의 길을 따라가면은 어느 곳에 도착을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현실에 있는 공간의 길과 건물과 어떤 각 지역을 있는 그대로 복사를 해서 내비에 올려놨죠. 그래서 내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길을 가잖아요, 그죠? 그것이 메타버스의 하나의 일종. 그래서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가상에 올려놓은 기술. 그래서 이른바 거울처럼 올려놓은. 그래서 그것이 메타버스의 하나고요. 또 지금 혹시 여기 카톡은 다시죠? 카톡도 메타버스의 일종. 사실은 카톡은 근데 이거하고 다르죠. 이거는 내비게이션은 내가 그 안에 몸이 못 들어가잖아요.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을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는 메타버스인데 SNS 카톡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에 못 들어가고 하지만은 거기에 특별히 움직이는 동영상은 없잖아요. 문자도 주고받잖아요. 그죠? 문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와 같은 거기서는 문자로 주고받으니까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대하는 모든 것들이 문자로 기록돼서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것은 만들어진 입체적 어떤 지도의 메타버스고, 이거는 사진이나 글들이 쭉 올라가 있는 형태의 메타버스가 있고, 이 증강현실 이와 같은 메타버스는 현실 공간에 스마트폰으로 비춰보면은 현실 공간이 보이는데 그 앞에
어떤 동물들이라든지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형태의 겹쳐 보이게 하는 형태의 메타버스가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오늘 위주로 말씀드릴 제페토,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그죠? 그 만화 같은 애들이 나와서 대화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메타버스인데, 실제 세계와 닮은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우리와 이 동일한 세계를 그대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옮겨놓고 우리들이 닮은 형태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시키느냐면은 그 스마트폰을 보는 내가 여기서 말을 하든지 글자를 찍는 거예요. 그럼 그 글자를 찍는 게 그 안에 있는 나를 닮은 인형 같은 애가 실제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문자가 찍혀요. 그러면은 같은 공간에 없는 울산, 부산, 광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공간에 와서 내가 했던 문자를 다 보고 거기에 응답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의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메타버스 종류는 우리 일반적으로 현재는 이와 같은 메타버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어쨌든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 가상세계 아니야 이겁니다. 그래서 자, 따라해 보시고요. 제페토. 예, 제페토. 예, 제페토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제페토는 그 피노키오 있잖아요. 피노키오, 어릴 때 피노키오 동화 읽어보셨잖아요. 그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면 코가 커지잖아요. 그 코가 커지는 피노키오를 데리고 있는 할아버지 이름이 제페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제페토라고 하는 그 메타버스를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일단 제페토 정도는 한번 오늘 기억은 해둘 정도로 이제 보고 가셔야 되고요. 또 잽이라는 또 메타버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또 우리가 또 쓰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도 인기를 서서히 얻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있고, 게더타운, 이거는 외국에서 만든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이 게더타운을 한 10억 이상의 인구들이 쓰고 있고요. 이 앞에 있었던 제페토 같은 경우는 한 전 세계 3억 명, 주로 젊은 애들이죠. 10대, 20대 젊은 애들인데 쓰고 있고, 현재 메타버스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1992년도 만들어졌고, 실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 기업들의 서비스는 한 2년, 3년 남짓해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제가 메타버스를 써보기로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기술이 아직 좀 미약해요. 만약에 이 기술이 우리 스마트폰 아주 고질의 스마트폰을 쓰시고 별로 안 좋은 거를 쓰신다 하지만, 어쨌든 스마트폰을 쓰지 않으면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스마트폰이 우리한테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됐다.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아갈 정도로 일상화되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메타버스는 제가 설명을 이래저래 드렸지만은, 차에서 내비 정도, 그죠? 내비게이션,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하는 카톡, 다음에 밴드, 사진원이, 이거 정도지. 조금 더 나아간 형태의 메타버스는 아직까지 기술이 모자라서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기술이 활성화 안 되느냐? 어떤 경우는 보면은 저 메타버스 공간 안을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그냥 맨눈으로 잘 안 보고 안 보여주고 어떤 경우는 그 두꺼운 안경을 써야 되거든요. 예. 그 두꺼운 안경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겁고 한 10분, 15분 이상 쓰면 머리가 어지러워. 그 정도로 아직까지 기술이 아직까지 스마트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쨌든 여러 가지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우리가 써야 될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메타버스 신기술 문화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기술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저는 메타버스를 여기 와서 한 50분 넘게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메타버스만 여러분들이 알 것이 아니라 이왕 오신 김에 뭐까지도 아셔야 되냐면은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도 많이 아셔야 돼요. 네, 사진 찍어도 좋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능을 기계가 모방해 가서 그 기계가 뭔가 산수도 하고 뭔가를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나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가는 거죠. AI 기술이 있고 이거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자율주행차.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차가 알아서 갈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드론. 이거는 날아다니는 무인 비행기죠. 그죠? 앞으로는 불꽃을 직접 쏘지 않을 겁니다. 위험하거든요. 환경공해고. 그러니까 이제 드론을 가지고 하고 예전에 저 강원도의 평창올림픽 그때도 드론 쇼를 했죠. 부산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불꽃쇼 그 가을리 해변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토요일인가 저녁에 드론 몇백 대를 쌓아올려가지고 가을리에서 불꽃 쇼를 하는데 그게 아주 재밌어요. 불꽃 드론을 하니까 여기서 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랑의 하트 모양으로 또 뜨고 수승호도 그렇죠. 그죠? 나비도 만들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이런 글자를 만들었다 지웠다가 하늘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신기술의 활용은 신기술은 개발되면서 애들이나 이 사람들의 놀이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기업들의 홍보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기업이 그것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니까 기업의 생산의 거점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전쟁의 도구로 씁니다. 이게 이제 신기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신기술을 아이고 뭐 내가 나이도 많은데 내가 저걸 알아야 돼 아니고 그래서 따라가야 돼요. 어느 정도로 따라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있고 가상 비스가 있고 이게 이제 이거는 로봇도 기업에 있는 제조 로봇이 있고 병원에 있는 병원 의료 치료 로봇이 있고 또 보건소에 있는 보건 뭐 지원하는 로봇이 있고 공장에 가면은 자동차 뭐 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 때 도색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하면은 끝이 없고 엄청나게 나쁘잖아요. 그럼 그 전부 다 완전 무인 로봇 팔들이 그걸 만들잖아요. 그렇게도 하고 음식점에 가면 로봇이 들어와서 주문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로봇이 있고 이거는 사물 인터넷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물 인터넷. 좀 더 크게 사물 인터넷. 이거는 뭐냐면 인터넷은 기존의 인터넷은 우리 선생님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기존의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 저쪽 컴퓨터에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공간을 통해서 글자를 사진을 대화를 하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근데 사물 인터넷은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사물이 의자, 벽, 천장, 도로, 산 여기에 인터넷이 이만한 인터넷 작고 큰 것이 심어져 가지고 그 컴퓨터가
조그만 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빛을 감지하는 센서,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 소리를 감지하는 센서. 우리 교통요 차 나가면은 CCTV 영수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의 것들이 굉장히 날렵한 것들이 도로, 방파제, 강물, 저 바다에 심어져서 그 애들이 각종 빛, 소리, 맛, 진동, 어떤 물길, 어떤 환경 오염 이것을 감시해서 대구시의 중앙간접탑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럼 대구시의 6층 그 중앙간접탑에서 그것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 눈이 얼마 왔는데 또 얼마 한 2주 후에 눈이 이 정도 올 거라는데 이것은 그냥 애들 학교 보내도 될 정도다. 학교 안 보내야 될 정도다는 것을 컴퓨터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이것을 대구 시민들한테 쏴주는 거죠. 스마트폰. 근데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눈이 오는 것이 어느 정도 폭설일 것이다. 30년 만에, 80년 만에, 10년 만에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며칠 뒤에 눈이 올 것이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대구시에 보내고 대구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여기 스마트폰에 쏴주는 데까지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이번 월드컵 역사에 처음으로 공 안에다가 센서를 넣어가지고 공이 이제 공을 쳤는데 그게 골문 안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들어간 순간에 들어가고 난 뒤에 골키퍼가 잡으면은 골인이잖아요. 바깥에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 누굽니까? 공 넣고 난 뒤에 엎었을 때. 예,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옷 안에 각종 센서가 들어가고 이 친구의 심장 박동수라든지 온도, 땀 그 모든 것을 측정을 하죠. 예. 그러고 이제 그것들이 전부 다 집합이 되어서 모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데이터라고 하고 많이 모는 걸 빅데이터.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었을 때 얘가 무슨 음식을 먹고 잠을 몇 시간 자고 음주를 말하고 무엇을 얼마 했을 때는 그 옷을 입고 할 때 모든 것이 생체 리듬이 다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한 번, 두 번은 이게 어떤 경우에 애가 오늘 왜 이렇게 잘 뛰어? 저희가 100m 한 전에는 한 15초밖에 안 됐는데 왜 8초 만에 막 뛰가네? 어젯밤에 뭐 먹은 거야? 이런 되는데 우리는 뭐 먹은 거야 되는데 그것이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면은 무엇을 먹어서가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했다든지 충분한 근육을 풀어줬다든지 그 원인을 제대로 된 원인을 밝힌다고. 예, 그래 되면 그 제대로 된 원인 이유 최적화된 그것을 찾아서 그걸 반복하게 해주면은 경기력이 확 향상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이 3D 프린팅은 이것도 엄청난 혁명을 일으킵니다. 어떤 식으로냐면은 우리 복사기 있잖아요, 문방구. 그러면 종이를 대면은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3D 프린팅은 입체로 된 거. 그러니까 어떤 설계를 해서 그 복사기에 대면은 실제적으로 모자나 의자나 집이 만들어진다 생각해요.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이라는 일에 가면은 그런 거 만드는 거 많이 보시죠, 그죠? 그 3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이 복사기 하면 딱 그것도 글자만 찍히잖아요, 그죠? 그 1면인데 이 3D는 3면, 입체가 이게 만들어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의 주택도 직접 만들지 않고 큰 3D 프린팅에 잡아넣어가지고 그 프린터기가 집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그 집 안에 있는 것을 다 만들어? 그러면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백돌만 몇천 장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공장이지. 예, 공장 맞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가 하나의 공장인 거죠. 백돌을 찍어내고, 백을 찍어내고, 기둥을 찍어내고, 그래서 조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3D 프린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3D 프린터에 모자를 만드는 거, 옷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항물질이잖아요. 그 항물질을 만드는 그것에 기반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음식할 때 먹는 화학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넣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내면은 소고기 맛과 완전 동일한 형태의 소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콩을 구성하고 있고 당근을 구성하고 있고 무를 구성하고 있는 영양화학 성분을 이 기계에다 잡아 넣으면은 각자 그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여행을 가는데, 자, 우리 예전에는 지금은 뭐 막 캠핑을 가면 뭐 막 싸들고 가잖아요. 직접 고기도 뭐 돼지고기도 싸고 뭐도 싸가잖아요. 그죠? 싸가는데 이것이 만약에 활성화되면은 우리들이 재료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3D 프린트 기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 속에서 이번에는 ABCD, 이번에는 EFG, 이번에는 뭐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서 그 당근을 뽑아내고 소고기를 뽑아내고 돼지고기를 뽑아내고 술을 뽑아내서 거기서 먹는 거예요. 아니, 이 믿기집니까?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믿기지가 않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핵심적이고, 그래서 3D 프린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제까지 동네 사진관, 복사점, 문방구, 심지어 조그만한 야채 가게도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성능 좋은 3D 프린터 기기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번에는 내가 당근을 사러 간다, 술을 사러 간다, 뭘 사러 간다 하면은 각기 다른 종류의 가게에 들어가지 않고 그 가게 가서 뭐 주문을 하면은 거기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걸 원하십니까? 이런 맛을 원하십니까? 하면은 쫙 나오고. 예, 맞죠. 그래서 옷을 생산하는 기계가 당근도 생산하고, 고기도 생산하고. 이게, 이 3D 프린터가 나노 테크놀로지, 이 새로운 형태의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러한 많은 듣도 보지도 못한 상상의 만화와 같은 이야기, 영화 같은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기술 중에 한 개가 메타버스 기술이에요. 네. 근데 그럼 메타버스 기술은 뭐냐? 다시 들어가서 요약을 하자면은, 내가 내 몸이 오늘 여기 와서 좀 모여서 대화를 하고 배우고 웃고 놀았잖아요. 근데 몸이 불편해서 못 가겠다. 가상공간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내 일행을 보내서 대화를 하게 합니다. 어쨌든 대화는 되니까. 그것이 메타버스다. 무엇을 어느 정도 도입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이제 우리가 가장 내비게이션과 네이버 지도 너무나 보편하게 쓰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메타버스 난 몰라.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나 안 쓰고 있어. 가 아니라 쓰고 계신 거예요. 자신감을 가져라. 이 기술은 자신감이 중요해요. 메타버스 뭔지 모르겠다. 뭐 새로운 뭔지 모르겠다. 가 아니라 사실은 써왔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만 하자. 어려서. 그래서 내비게이션 네이버를 지도를 잘 쓰고 있다. 자, 여기서 SNS 여기 그 뭡니까? 단톡방 다 쓰고 계시죠, 자녀들하고. 그죠? 쓰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메타버스 맨이 메타버스 사람들이. 그리고 밴드도 쓰고 있고 단톡방도 쓰고 있잖아요. 저는 페이스북을 굉장히 자주 쓰는 편입니다. 자주 쓴다는 게 일주일에 한 개, 2개 정도 쓰고 되도록이면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가서 주변의 친구들 한 몇천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올린 뭐 내가 뭐 먹었다, 어디 갔다, 뭐 어떤 뭐 생각이 들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에 어쨌든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동의한다, 참 좋네 글자로 올려주고, 시간이 없으면은 좋아요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뭔가 거기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듣는 새로운 정보들이 많더라. 또 거기서 사귀는 새로운 친구도 좋은 친구도 많이 생기죠.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란다. 페이스북 그나오고 싶어요. 비용도 들지 않고 그렇죠.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페이스북에 보면은 나는 이번에 뭐 어디 여행 갔다. 나는 이번에 뭐 먹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올리는 거야. 주로 자랑하는 거야. 자랑. 그래서 어떤 때는 나는 날마다 뭐 칼국수 먹고 대죽밥 먹고 이러는데 김치찌개 먹고 이러는데 저 사람은 뭐 이번에는 어디 가고 저거는 이러고 저막 희양찬란한 거야. 자칫하면 불행감이다. 나는 뭐야 내 사는 게 뭐야. 그래서 어떤 말은 그렇게 있다고. 불행감을 맛보려면 페이스북 해라. 행복하게 보이고 싶거든 페이스북 해라. 행복한 건 아니야. 행복하게 보이고 싶거든. 그럼 뭐 옛날에 막 찍어놨던 걸 가끔씩 올리면서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이런 선물 받았다고. 그래서 그 선물은 뭐 10년에 한 번도 안 하는데 어쨌든 그만 잘 조절한다면은 페이스북 괜찮고 인스타그램 이거는 너무 전문 애들이죠.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걸 보면은 인스타그램은 주로 10대, 20대. 다음에 페이스북은 40대, 50대, 60대. 네. 그래서 우리는 페이스북 세대. 그 다음에 이제 정강현실 포켓몬고 AR 이거는 일상에서 잘 쓸만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그냥 넘어가고 가상세계, 제페토, VR 이거는 가상세계에도 청소년 게임물 역사하면 우리나라 벌써 뭐 한 40년, 50년 정도 됐잖아요. 애들 뭐 아무리 뭐 공부를 안 하는데 방문만 열어보면 전부 다 게임하잖아요. 스마트폰 보면 전부 다 게임하잖아요. 그 게임 공간이 사실 메타버스 공간이에요. 단지 내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 물론 당연히 아바타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메타버스를 제페토를 위주로 해서 보면은 최근의 것이지만은 이 청소년 게임이라든지 페이스북, SNS 이라면은 벌써 10년, 20년 전에부터 써왔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이것을 제페토를 포함해서 이제 보자면은 일단 제목이 뭐냐면은 단계별로 하자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막 어려운 거 해가지고 뭐 실컷 배우는데 하나도 소용없이 까먹거리고 하지 말자. 그래서 저 단계별로 하자 할 때 이른바 SNS 이 블로그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들을 나만의 방을 만들어서 계속 올리는 거죠. 사진, 글 계속 올리는 거죠. 페이스북은 많은 페이스북 회사에서 만든 것에 내 방을 얻어서 올리는데 막 사람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들락거리는 공간에 비해서 여기서는 그러고 이제 주고받는 메시지를 빨리 주고받으면서 블로그는 나의 앨범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나의 기록, 생활의 기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거를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이거 페이스북 말씀드렸잖아요. 네. 페이스북도, 예, 이거 제 페이스북인데, 이거 막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는 막 그렇게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뭐 글을 하나 올리면은 한 120명? 많을 때는 한 200명이 들어와서 좋아요 눌러줍니다. 좋아요 눌러주고, 뭐, 글을 올려주는 사람 뭐, 한 4, 50명 정도 글을 올려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라고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이제 이거는 네이버에서 만든 지가 얼마 되질 않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의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도 혹시 네이버에서 모두라고 한번 치보시면은, 그리고 반드시 그러고 싶은 것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의 존재는 뭐죠? 굉장히 순식간에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이제 나이가 좀 들면은 눈으로 글자를 읽기가 힘들잖아요. 이거를 동영상으로 써가지니까. 그러니까 이어폰 꽂고 가만히 들어보면 음악을 들어도 무슨 정보를 들어도 뉴스를 들어도 주식, 투자, 부동산, 뭐 애들, 또 음식하는 법 막 쏟아지잖아요. 요즘. 엄청나게 순식간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제대로 활용만 하더라도 나의 지식 수준 확 달라요. 단점은 뭐냐면은 이 지식이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듣고 흘러가고요. 광고가 너무 많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광고를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과 지식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특정이냐 운영하는 유튜브 있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헤매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이다, 건강이다, 요리다, 여행이다. 이러면 거기에 진짜 최고로 내한테 맞는 사람을 골라서 한 두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만 계속 들어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적고, 적지 않는 지식은 단 하나가 그런 형태의 이제 SNS라 불리는 것들이 있고, 다음에 이게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이런 기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기기는 뭐냐면은 내가 우리가 걸어가는 걷는 거 있잖아요. 체육관에 가면 그 걷는 것을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걸으면서 또는 이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을 때 일어나는 모든 나의 신체 리듬을 전부 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잠을 얼마나 잤다, 물을 얼마나 먹었다, 또 음식을 뭘 먹었다, 걸었을 때 그 뒤에 운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전부 다 기록을 해서 가질 수 있다. 향후 노인복지관도 이렇게 다 변화돼요. 이런 형태의 이제 VR, AR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거죠. 이것은 이 VR, AR, MR이라고 하는 이런 가상현실 기술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형태의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연구하면서 만든 자료들을 잠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것의 우리나라 기술이 미국과 일본, 한국이 있는데 미국과 일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몇 년 차이가 안 나요. 그 서비스가 실제 현장에 복지관에 오는 것은 우리가 더 빠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보그형 이거는 그냥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페토 메타버스를 한 번 더 우리가 다른 것도 다 메타버스인데 일단은 우리는 사람들이 그냥 뉴스를 보면은 제페토 이 브랜드를 그냥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해버려요. 그것이 아닌 것은 메타버스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강의 요지는 다른 것도 내비게이션도 있고 줌이고 다 페이스북도 메타버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나 사람들은 메타버스 이라면 제페토를 이야기하니까 제페토를 한번 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시 메타버스 이해하려 돌아오면 이 메타버스는 이 상호작용은 단독형, N이형 이게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 제페토보다도 더 우수한 메타버스가 여기 경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거는 직접 제페토를 쓰지 않고 직접 만들었어요. 굉장히 이게 우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우수해서 따로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 경주 노인종합복지관의 메타버스가 우수한 것은 이렇게 굉장히 뭔가 건물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가 있죠, 그죠? 놀랍죠? 예. 이게 일반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냥 평면적으로 사진도 있고 글이 있잖아요, 그죠? 이 메타버스의 기법을 도입해서 만든 여기는 이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돼가지고 거기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건물 그대로 이렇게 옮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래갖고 글자를 키워서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뛰어나죠.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서 단독형이라고 만든 게 뭐냐면은 직접 제작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메타버스 뭡니까? 제페토. 그런 이상한 애가 나와서 막 쫓아다니고 그러죠, 그죠? 좀 어린애 같아. 어린애 같고 뭔가 좀 충분한 정보도 없고. 여기 아직까지 기술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이 정도 기술까지는 나아가야 여러분들께서 할 만하지. 사실은. 이것은 일방향이라고 해서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안에 플랫폼이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고 정비 사진에는 굉장히 정밀도가 높아요. 여기가 이제 구글에서 운영하는 구글 아트 앤 컬처라고 하는 플랫폼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전 세계에 덴마크 뭐 우리 아는 데가 뭐 모르는 나라도 너무 많죠. 또 미국, 뭐 프랑스, 일본, 러시아, 뭐 영국 이런 곳에 박물관, 미술관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르세 미술관, 에펠탑, 프랑스에 여기 들어가 보면은 근대 미술을 한번 보겠다. 이 증강현실로 보게 되는데 이건 아직까지 익숙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메타버스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스트리트 뷰를 보면은 이 고의 자화상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행태에 저 프랑스 이게 여행 가시면은 이런 각종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이거 저거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하면은 엄청나게 피곤하거든요. 이제까지는 외국에 갈 때 등산을 많이 다녀갖고 기초 체력, 하체 체력을 많이 길러야 외국 여행을 다닐 수 있거든요. 워낙에 많이 걸어 다니니까. 근데 모르고 다니면 더욱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 메타버스 형태의 것을 미리 보고 가면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쫙 나오는 거죠.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 느끼는 것은 이런 행태, 이것은 이제 아까 제페토 형식입니다. 그래서 제페토 형식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곧 마쳐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아까 전에 뭐 이 적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로 말씀드렸는데 학습하는 나라고 하는 나를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내가 왜 알려고 왔지? 신노인 왜 알려고 왔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나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예, 그것을 계속 지속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메타버스와 연결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반드시 좀 적어주세요. 경기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경기도 평생교육 포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제페토나 메타버스나 또 다른 건강이나 뭔가 배우고 싶은 뭐 좀 가장해서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제가 부산 인재 평생교육 지령을 하면서 이런 걸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큰 지식의 저장고를 만들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먼저 만들어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비용을 생각하니까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열렬히 홍보를 대신해 주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하는 학습의 최고의 천국. 여기에 들어가서 사용 방법은 여기에 들어가서 네이버에서 뭐 검색하듯이 검색을 하면 되는데 일반 뉴스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맞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온라인 학습 공간이 있는데 첫 페이지에 검색하기 이걸 눌러가지고 한번 눌러보세요. 자, 여기서 메타버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뭐 밑에 내려보시면은 메타버스 체험하기, 메타버스에 탑승하라, 메타버스 네이티브로 돌아가기, 뭐 제페토 하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간 유튜브와 여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튜브는 개인이 그냥 올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저질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고 쓰레기도 많아요. 여기는 경기도에서 직원들이 한 개 한 개씩 검토를 해서 돈을 주고 산 지식들입니다. 이 때문에 지식들이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경기도 포털을 운영하는 것도 나를 갖고 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보다도 더 이론적으로 좀 더 질적으로 좋은 게 어디냐면 K무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전 세계의 우수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올려놓은 가상 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자, 이 아바타 이거 무크가 뭐 있는데 이게 이제 K 무크 전 세계의 우수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모아둔 곳.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아까 뭘 한번 해볼까요? 예? 강좌 찾기를 해가지고 아니 이 밑에 강좌 찾기를 눌러서 여기 오늘 분야별 분야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인문, 사회, 공학, 교육, 의학, 언어, 문화, 기계, 금속 쫙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 강좌가 인문만 하더라도 829개 쫙 있잖아요. 어쨌든 전 세계 질적으로도 외국에 굳이 나갈 필요도 없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번역되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개는 K무크, 굉장히 심도 깊은 이론적 수준도 높은 교수님들의 강의가 있고, 그보다도 좀 더 많이 쉽지만 굉장히 신뢰하고 볼만한 경기도 지식포탈이 있고, 그것보다는 다 믿어도 되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접속하기 쉽고 마음을 모르는 유튜브가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시대에서 멀리 가지 않고 비용 전혀 들지 않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대단하죠, 그죠? 예, 그런 시대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프랑스 미술관이라는 이런 곳은 또 그런 아까 그런 식으로 메타버스로 만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찾아가서 직접 보시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메타버스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메타버스 하는데 그 메타버스 기술을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단 내가 내 지식에 내 삶의 주체가 돼서 이 정도의 지식, 이 정도의 방법, 이 정도의 탐구할 거리를 찾아서 내가 주인이 돼서 어떤 때는 이곳, 새 메타버스, 어떤 때는 저곳을 내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용을 하는 방법들을 내가 예를 들어서 노트를 하나 딱 넣어놓고 꼼꼼하게 적어보고 내가 알고 싶은 지식이 뭐지? 이 지식은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볼까? 또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은 이러한 지식이 밝은데 그 친구하고 어떻게 주로 대화를 많이 할까? 톡방을 할까? 페이스북을 할까? 이런 형태의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것이 메타버스의 구체적인 제페토의 기술을 아는 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한 내용이 메타버스 신기술이란 메타버스 플랫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단계별로 접근하자, 스스로 방식으로 특성에 맞도록 학습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날씨도 추운데 체온 조절 잘 하시고 집에 잘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